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덱션 운영하는 한수련입니다. 음, 콘텐츠를 만들다가 저는 카드 뉴스나 릴스 이렇게 좀 짧고 꾸며야 하는 그런 포맷보다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. 촬영을 아예 목적으로 했다면 머리든 옷도 조금 더 가꾸고 나왔을 텐데 정말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켰고요. 그냥 조금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그냥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. 제가 왜 카메라를 켰고 하고 싶은 말이 생겼냐면, 사실은 요즘 되게 혼란스러웠어요.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? 라는 거를 잃어버린 느낌?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왜 리덱션을 만들었고, 나는 왜 회사를 퇴사하면 했고, 근데 하필 사업을 하는데 마케팅 에이전시나 뭐 프리랜서로서가 아니라 왜 서점, 왜 책을 택했을까?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이걸 운영을 하면서 좀 현실적인 것들에 많이 떠밀려 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진짜 뭐 돈이라던가 아니면 얘가 좀 눈에 보이는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덜 방문해 주신다거나 어 그런 탄력성을 잃었을 때 그런 고민이 계속 저를 짓누르는 걸 발견을 해 가지고 아 많이 어려웠었는데요. 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도쿄에 다녀왔어요. 6년 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되게 막 크나큰 것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되게 좋았다. 일본의 이런 문화나 이런 풍경이나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막 항상 쓰는 노트에다가 그걸 적어 봤거든요. 근데 이런 방식이 저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. 누군가를 봤을 때 막 질투나는 부분? 저 사람 진짜 부럽다. 약간 질투나네? 왜 이렇게 잘해?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걸 뒤집어 보면 나의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내가 좋았던 점이나 부러웠던 점을 이렇게 써보고,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러면 이 좋았던 점이나 부러웠던 점의 생각 속에 숨겨진 내 진짜 욕망은 무엇이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조금은 그래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서점이랑 뭐 책, 이거를 왜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는, 음, 저는 작고 되게 단단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컸던 것 같아요. 그것은 결국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. 그 오래오래 남는다라는 것은 결국 생존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저는 그 생존에 대한 갈증이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타인의 반응보다는 뭐 예를 들면 트렌드라더니 요즘 뭐 어디 핫플이라더니 이런 반응보다 뭔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히 철학과 애정을 담아가지고 조금 꿋꿋하게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좀 가업 형태도 많고 오래된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가게라든지 브랜드가 많잖아요. 저는 그 대물림하는 시간의 축적이 너무 부러웠어요. 한국에도 분명 많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밀도가 너무 탐나요. 약간 내가 쌓은 이야기? 나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, 여기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켜켜이 쌓아 올리는 이런 이야기가
사람들에게 유산처럼 좀 남길 바라는 희망이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가, 저는 제 삶의 리듬을 존중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열망이 큽니다. 김보희 대표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건데, 속도라는 것은 빠르고 느리고가 아니라, 어, 그 기준이 없다. 그래서 속도보다는 이제 리듬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것에 감명받고 저도 그 어휘를 좀 쓰면서 얘기하고 싶어요. 저는 사실 느릴 때도 있고요. 엄청 빠를 때도 있어요. 그리고 그냥 60km 정도 적당한 속도로 달릴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항상 빠르지만 않고, 또 항상 느리지만은 않고, 또 항상 또 보통으로 가지 않는 그런 존중과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존중과 확신 속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싶다. 라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. 있었어요. 맞아요.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죠. 그리고 제가 다른 지점에서 혼란스러웠던 게 어제 유보라 작가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건데요. 제가 경계에 놓여진 사람이구나.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. 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됐어요. 이거를 좀 하나의 뭐 단어나 맥락으로 말을 하자면 애매한 사람인 게 저에게는 너무나 허점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약점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줄로 설명할 수 없고 나의 경력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맥을 설계하기가 조금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쓸 때도 이직을 할 때도 또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도 조금은 장황해지는 거죠. 장황해진다.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잘 하려면 사실 양극단에 놓여 있다면 여기를 잘 해서 이게 중간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계속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저의 존재성,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양끝단에 놓여서 되게 전문적이고 뭔가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 부러웠고 동경해왔었어요. 그럼 이걸 또 한번 또 뒤집어 보자면, 저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사람이구나.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 같아요. 또, 세상이 심어준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. 라고 적었는데,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과를 보여줘. 네가 누군지 한 줄로 설명해봐. 뭐 이렇게 되게 독촉하잖아요. 기다려주지도 않고. 그치만 저도 아니면 이걸 보시는 누군가도 사실은 되게 천천히 그리고 아주 뭐 가끔은 조금은 달리면서 약간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.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어떤 진리에 항상 내가 거기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고 또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사실 한 줄로 쓰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그걸 나를 좀 수식해주는 언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내게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어쩌면 나라는 사람과 리덕션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동료? 친구가 될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고 또 리덕션도 어쩌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"이게 뭐예요?"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애매하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. 서점인데 서점의 모습을 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모임들도 하고 워크숍이나
뭐 일에 대한 이야기, 뭐 팝업도 나가고.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다 보니 사람들이 여긴 서점이라고 할 수 있나?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걸 만든 내가 이러니 리액션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고, 그러다 보니 혼자서 매일 막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. 벌써 요게 남은 거고, 이만큼이 이제 제가 맨날 글을 썼던 건데, 기록은 사실 뭐 15년 넘게 계속 해왔지만, 여전히 제가 완벽하거나 완성된 사람이다. 혹은 나는 나를 너무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도 없고, 이 정도로 계속 썼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태가 된 것 같아요. 별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, 아무튼, 애매한 걸 뒤집고,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, 좋아하고, 약간 질투난다라고 하는 지점을 그 뒤에 있는 걸 뒤집어, 부치게 팍 뒤집어 보면은 내가 혼란스러웠던 그 지점을 조금 만날 수 있다. 라는 거. 네.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종종 이런 얘기를 하러 올게요. 저는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음엔 조금 꼴이 괜찮게. 다음에 만나요. 리액션 오세요.